자, 오늘 5월 2일 연휴를 마치고 또 첫날입니다. 마치자마자 화요일이고 이번 주는 굉장히 짧네요. 자, 오늘 시장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지금 약보합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네요. S&P 500도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게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는 은행 쪽에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FRC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JP 모간이 FRC 부분을 인수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일단은 위기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 있고요. 막상 이제 다가왔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3일 날 이제 미국 FMC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뭐 시장 안에서는 추가 긴축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 인상 이번에 가능성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에 5월 3일 날 금리 인상이 한 25bp 정도 인상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 자체가 이제 한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할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식에 반영되어 있는 요 주가 자체도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2년물도 오르고 있고 10년물도 오르고 있어요. 2년물이 4.14, 10년물이 3.59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금리 인상하는 부분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도 이슈가 하나가 나왔던 게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맨날 있던 일이라서. 이번에는 또 이제 기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제너럴 앨런 재무장관이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케빈 맥케시한테 사안을 보냈습니다. 6월 1일까지 부채 상한 안 높이면 미국이 디폴트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한 7월 정도에 일단은 부채 한도가 꽉 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해결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 미국 시장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제 나스닥이 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추세가 계속 위쪽으로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방송 열심히 보셨다면 아마 엔비디아로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원래 살아있던 추세에서 추세가 한 템포 더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이 일단은 AI에 대한 관심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오전에 말씀해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종목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는 메타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는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묘한 흐름 중에 하나가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밑으로 아직 꺾이질 않았어요. 계속 이쪽으로 지금 붙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보통은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날의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나라 통화는 중국 위엔하고 좀 많이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 성장, 사실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 성장은 중국한테 달렸어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해주면 우리도 이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크게 꺾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한 흐름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수의 자체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에 3,400억 정도 순매수, 코스닥도 한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랠리를 일단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선물도 지금 11,000 계약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요.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 매수는 좋지 않은데, 그죠?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거는 양쪽으로 벌어진다는 쪽인데, 풋 쪽이 좀 많네요.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쵸?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뭐 안전핀 자체는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듭니다. 어쨌든 주식 선물은 매수했고 따력 선물은 매도했는 걸 보면 이제 원화가 조금 가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쪽으로 비팅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시장 움직임 자체는 저번에 우리가 시장 막 떨어질 때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우리 시장은 하방이 아니라 상방입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밀리면은 거의 다 왔어요 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얘 같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요 날이었죠. 예전 방송을 아마 돌려보시면 일반적으로 단봉이 뜨면서 거래가 이렇게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가 보통은 바닥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60분봉상으로 일단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죠? 60분봉상으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던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추세선 빠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일단은 오늘 돌아서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좋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시장이 조정 받더라도 2517포인트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좋고,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2512포인트만 지켜주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흐름에는 크게 뭐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 상승으로 전환 못 했어요. 오늘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해 드릴 때 코스닥은 얼마를 돌파를 해야지, 여기 보이는 앞에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상방으로 전환된다. 그 포인트 자체가 860점 하나하나 포인트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요 추세선이 이렇게 방향을 잡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오전에 얘기할 때 AI 관련된 종목군들 좀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도 AI 의료 진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예전에 원래 지금 항상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을 잡았잖아요. 저항 잡아준 가격권 여기서요. 저항을 이때 잡았죠. 저항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좀 오르라 그러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저항 잡았어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저항 잡고 여기서도 저항 잡고 돌파하기가 참 힘든 가격인 것 같아요. 돌파하기가 힘든 가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또 저항 잡죠. 여기서 저항 또 한 번 받아주는 모습이 보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저항 잡고 밀리다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 보이면 보통 그 종목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 하고 아까 이제 엔비디아에서 봤던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미국의 이슈, 요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돼서 오늘 아침에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뷰노도 마찬가지죠. 뷰노도 이제 영상 AI 관련해서 이제 판독 시스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때가 추세 턴하고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턴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 상승 흐름 자체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추세선 근처에서 그 근처까지 아예 안 내려오고 중간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한 번만 더 올라주면 될 것 같아요. 내일 18,400원 정도만 한번 돌파를 해주면 한 번 더 이제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때 요 빠지는 추세 자체가 바뀌는 그 흐름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종목들 중에서 JLK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 보여줬고요. 근데 JLK가 제일 이제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JLK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 잘못 껐네요. 죄송합니다.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길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 직사각형 정도니까 계속 공략 타이밍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미용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누가 이거 보여주던데 저한테. 중국 국경절 중국 국경절, 노동절, 중국 노동절 인파가 막 난리가 났다라고 여행을 가는 여행을 가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싶은데, 여행을 가도 사람들이 여행을 가도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가나.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행을 가도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이쪽은 보니까 너무 많이 가.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보니까 여행을 가도 이렇게 많이 가요. 그렇죠? 엄청 사람이 많아요. 엄청 사람이 많아요. 항저우 기차역을 봤더니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항저우 기차역을 봤더니 여기서도 사람이 이만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오늘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도 있긴 하던데, 예전에 중국의 형태로 보면은 리오프닝이 이게 약간 좀 세분화할 필요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GDP 살리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번에 얘기를 했죠. 소비를 늘린다든지, 자국 내에서의 소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요 세 가지 정도의 방법밖에 없는데, 인프라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요번에 산업 생산 나온 게 좀 꺾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 소비는 막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중국이 소비하는 부분을 국내 소비를 그냥 해외로 돌릴 생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소비 자체를 국내에서 일단은 끝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끝낼 가능성이 일단 대부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리장성인데, 그러면은 해외로 나오지 않고 웬만하면 국내 안에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화장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일단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미용실이 아니고 그거 시술하고 받으러 다니겠죠? 우리 코로나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늙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료 관광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의 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나라 안에서의 의료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나라 안에서 의료를 하는데 보톡스를 중국산으로 내 피부 속에 넣는다? 어렵겠죠. 미국산은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독일 건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치아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오늘 같이 올랐어요. 치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다 올랐는데, 덴티움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채워야 되죠. 그 다음에 같이 볼 수 있는 게 덴티스가 있고 디오가 있는데, 이건 지금 안 올랐어요. 그렇죠? 안 올랐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타이밍이 떴는 건 바텍이 좀 떴습니다. 바텍이 떴으니까, 그렇죠? 바텍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텍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추세는 뚫었죠. 그렇죠? 추세는 뚫었는데, 오늘 얘기했어요. 제 방에는 요거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돌파했던 가격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요때 가격이 4450원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뭐 슈팅도 가능하고, 1차적으로는 44,000원 언저리가 저항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 거래소 시장이 먼저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추세 돌파하면은 추세 돌파하는 날 그때를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정리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추세대로 계속 시장이 올라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하시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거래가 요때 한번 붙고 지금 거래가 이틀째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떴는데도 거래가 줄었어요. 이 얘기 자체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860점 하나하나 포인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돌파되면은 시장은 다시금 이쪽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아직 우리 유튜브 구독 가족이 안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방송 그리고 내일 전략 그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